어떤 친구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농담 삼아 한 적이 있다. 자기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젊었을 때는 떵떵거리며 사셨단다. 실력도 있었고 인품도 뛰어났고 거기다가 회사에서 월급도 빵빵하게 받았다고 한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조금 시원찮더니만 50대 중반에 실직을 하고 백방으로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받아주는 회사가 없는지라 그럭저럭 백수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정년 은퇴 시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누라가 슬슬 구박을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단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사사건건 간섭하며 트집을 잡고 때로는 자기만 고생한다고 불평도 하고 팔자 타령을 하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집안 청소도 다 자기가 하지, 설거지도 다 하지, 픽업까지 다 해주지, 하다못해 시장도 자기가 보고 찌개까지도 다 끓여주는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바로 요놈의 돈, 그놈의 돈, 저놈의 도도돈돈. 그러던 차에 우연히 이리저리 서류를 정리하다가 예전에 사두었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주식 생각이 갑자기 나서 당장에 브로커지 펌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원 세상에 그냥 잊어버리자고 생각하고 월급에서 자동 이체하여 회사 주식을 사들여 모아둔 게 그 당시 돈으로 5만여 불이 되어 있더란다. 여차저차하여 그 펀드를 릴리스하고 어느 날 all 캐시로 뽑은 다음 가지고 간 백에 다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마누라가 시큰둥하게 쳐다보며 시비를 건다. 백수가 어딜 그리 쏘다녀. 그 시간에 막노동을 해도 저녁값은 벌어오겠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남편 가방에 들은 캐시를 하늘 높이 힘껏 쏟아 던지며 대한독립 만세 외치듯 한마디 했단다. 얘따,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도도돈돈 돈이다. 마누라가 잠시 눈을 휘둥그레 뜨고 사태를 파악하더니만 이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지더니만 어머머머 돈을 허겁지겁 그러나 행복한 듯이 줍더라는 얘기 같지 않은 얘기다. 이놈의 돈이 원수인 게 맞다. 돈에 울고 돈에 웃는다는 말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니다. 확실히 해두자. 누가 그런다. 돈은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돈이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다. 그 마음이 문제다. 무력, 즉 돈을 추구하는 본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지 않으셨다면 돈 벌기 귀찮아서라도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 무력은 식욕, 성욕 다음으로 왕성한 본능이다. 이 본능들 때문에 인생이 유지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넣어주신 우리들의 정상적인 본능이다. 이 말은 우리가 무력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나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도를 벗어난 무력, 정도를 벗어난 성욕, 정도를 벗어난 식욕이 문제라는 것이다. 사람이 그렇다. 내 통장에 예를 들어 한 20-30만 불쯤 들어있다면 왠지 마음이 두둑해진다. 거짓말인가? 솔직해지자. 명백한 사실이다. 반대로 내 통장에 200-300불 정도만 딸랑딸랑 들어있다면 당연히 초조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한숨이 나오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다. 돈을 초월한 삶이란 돈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다. 만일 돈을 무시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자기 딴에는 선비 같은 군자 같은 삶을 산다고 폼을 잡고 있지만 그런 이기적인 신념 때문에 아내가 생고생하고 아이들이 길을 펴고 살지를 못한다. 옛말의 선비는 냉수 마시고도 이쑤신다 라는 말 같지 않은 말이 있다. 이게 거룩한 자존심인가? 돈은 좋은 것이다. 돈은 편리한 것이다. 돈은 나의 뜻을 펼칠 때 큰 힘이 되어준다. 다만 모든 것을 이 돈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이 돈의 유무로 인간 자체를 판단하는 그 자세가 틀렸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돈을 더 축적하기 위해 나의 본분, 나의 인간됨,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상대방을 타고 올라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악의 모습일 뿐이다.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돈을 축적한 다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다. 나는 내 주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런데 공통점이 꽤 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현금으로 200~300만 불 가진 사람도 있고 건물이 2~5채 있는 사람도 있고 렌트 주는 아파트가 5~6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비즈니스가 활활 타올라 한 달에 네트로 10만 불 이상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실제로 내 주위에 있다. 내가 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리타이어 할 나이다. 나 같으면 공상을 해보자. 글쎄, 그런 에셋들을 슬슬 정리하고 걱정 없이 살 만큼 현금화 해놓고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시간에 쫓겨 못했던 골프도 치고 내 주위에서 신세졌던 사람들 저녁도 사주고 헬스장 가서 내 몸도 단련하고 자식들 친지들도 좀 도와주고 교회 선교도 나가고 헌금도 좀 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 같은데 그들은 아니다. 오히려 비즈니스를 더 벌린다. 건물을 더 산다. 집을 더 큰 걸로 옮긴다. 그리고도 시간에 쫓겨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한다. 점심도 아까워서 햄버거 하나 사서 먹는다. 돈이 아까워서 돈 없는 사람들도 돈 모아 여행 떠나는데 자기는 집구석에 쿡 박혀 드라마나 보면서 소일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찌어찌 용돈 모아서 주말에 골프장에 가서 스트레스도 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은 1년에 2번 정도 땡스기빙 데이나 크리스마스 때 문 닫는 골프장에 공짜 골프 치러 간다. 퍼블릭 골프장은 이날 문을 닫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골프는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일이 되면 한 번쯤 친구들을 불러 외식을 하며 생일 축하 파티를 할 만도 한데 그 돈 아깝다며 기어이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들여 냉장고 청소를 한다. 이게 삶인가? 그래서 공평한 거다. 만약 돈 많은 부자들이 돈 잘 쓰는 법을 안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불공평한 삶이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가게를 하며 캐시 들어온 것을 모아서 밤마다 와이프 몰래 지하실 드라이월 속으로 집어넣곤 했는데 이것을 수상하게 여긴 와이프에게 어느 날 들켜서 몽땅 빼앗긴 다음 이제는 그 캐시를 큰 비닐봉지에 가득 넣어서 뒤뜰에다 여기저기 묻어두었다고 한다. 1년이 지난 다음 돈이 필요해서 땅을 퍼보았는데 그 비닐백이 꽉 안 닫혀서 그 속에 물이 들어가 휴지 조각으로 변한 비닐백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삶인가? 어떤 노인은 할머니 먼저 보내고 사이가 나빴던 외아들과 떨어져 안 먹고 안 쓰고 꼬박꼬박 저금해 놓았는데 치매에 걸렸다. 아들이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땐 이미 아들도 몰라보는 상황이다. 그 돈이 누구에게 갔겠는가? 한 푼도 못 쓰고 가고 싶은 한국 여행도 못 가보고 그 많은 땀에 젖은 그 돈이 죄다 아들에게 간 것이다. 이게 뭔 삶인가? 마지막으로 조크 한마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어 수천만 불을 거머쥐게 되었다. 생고생하며 밤에 돈 벌어오던 아내 몰래 이혼하고 새 삶을 차리려고 계획한 이 아저씨. 치밀한 작전을 위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았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 일만 잘 처리해준다면 당첨금의 10%를 주겠다고 했는데 잠시 10%를 계산해보던 변호사가 황급히 놀라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꼴가닥했다. 부랴부랴 그곳을 빠져나와 집 문 앞에 도달한 이 사람. 그 귀한 로또 티켓을 다시 한번 부들부들 떨며 살피던 순간 바람이 쌩하며 불면서 그 로또가 휙 날아가 버렸다. 허겁지겁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집에서 키우던 개가 그것을 재빨리 입에 물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후다닥 따라가던 이 사람 문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에 쌓인 눈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그만 뇌진탕으로 역시 꼴가닥했다. 그 개는 자기를 잘 보살폈던 그 남자의 아내에게 그 티켓을 갖다 주었고 자초지종을 안 그 아내는 수천만 불을 가만히 앉아서 다 차지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조크였다. 결론은 돈 모르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진리다.
돈 암만 벌어봐야 고생만 하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그러므로 제발 적당히 벌자.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는 쓰자. 좀 써라. 나는 지금 몇 사람 기다리고 있다. 그가 주님의 은총으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쌓아둔 그 많은 돈을 멋지게 행복하게 잘 쓰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 쓰는 과정에 나 같은 사람도 초대되어 한 끼 점심 대접이라도 받는다면 난 행복하겠다. 이상 농담이었다.